자, 보실게요. 자, 테마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건설 등입니다. 주택 건설 등. 보시면 4번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의 등록 사업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등록 사업자. 보시면 이 내용을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주택건설 사업자에서 공동 사업 주체,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비가스 나오죠. 공동으로 하게 되면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국장한테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누구하고? 등록사업자와.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해야 돼요? 그럼 사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등록해야죠. 그렇죠?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등록사업자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해도 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은 누구와? 등록사업자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동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동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통 등록사업자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시공 자체도 등록사업자한테 맡길 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뭐 하는 경우? 건설하는 겁니다. 고용자가 자기를 위한 건설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해나갈 때는 등록사업자와 뭐죠?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용자 자신의 그걸 한다 그러면 자신이 뭐 해도 돼요? 자신이 해도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고용자 자신을 위한 건물을 짓는다 한다면 자기가 뭐죠? 등록해가지고 지으면 돼요. 사업을 하면 된다고. 근데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뭐죠? 직원들.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혹시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위한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이 부분만큼은. 그렇죠? 중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등록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무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게 짓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경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공동사업 시행으로 하여야 한다. 이거는 위에 두 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지금? 안 한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자들에 한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중개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개업도 등록을 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규모가 얼마 이상 되면 별도로 뭐예요? 승인을 받듯이.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등록부터 해라. 그리고 규모가 얼마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해서 승인 받도록 하는 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뒤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는 등록. 그래서 원칙은 연간 몇 호? 그러니까 연간이에요. 연간. 그렇죠? 한 번이 아니고 연간. 하나의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그렇죠. 세대로 따지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보통 우리가 단독주택은 호, 공동주택은 세대로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연간 사업 시행하는 시행자는 건설 사업을 뭐 해야 된다? 등록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연간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일한 걸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요? 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국장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그리고 공익법인, 그리고 주택의 조합, 근로자, 고용자. 이 자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뭐한 자들이에요? 뭐한 자들이에요? 공동으로 한 자.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무조건 주택조합이나.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주택을 안 한 것은 주택조합 부분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경우는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독으로 할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등록해야죠. 등록해야죠. 그런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공동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때 이 조건이 붙는다. 그럴 경우일 때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했으니까. 무슨 말이가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일 때는 공익일 때, 공공일 때는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격사유입니다.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정도 부분을 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이 안 된다고요. 즉,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안 지났다는 얘기예요.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뭐죠? 있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있죠. 뭐 잘못해가 말소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몇 년? 2년이 지나야 돼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몇 년 나와요? 2년이 나오죠. 그래서 1번 보세요. 4번의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우리 조합은 크게 세 가지 조합이 있죠. 주택법에서 조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슨 조합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또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리모델링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죠. 있는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수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수선. 그렇죠?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이나 어디는 지역은 무에서 유를,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가까이 대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에다 만드는 게 있는 부분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직장이나 지역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일단 조합이 해나갈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그런데 시행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조합이 단독으로 해도 돼요. 무사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합이 단독으로 해도 되고 뭐죠? 그 등록사업자와 함께 해도 되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지. 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연간 1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한 자는 국장에 등록. 여러분 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 자는 연간 몇 호예요? 20호 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20소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그렇죠? 1만 이상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20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시행하는 자는 국장에 등록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1만 이상이 10만이 포함되죠? 되잖아요. 무사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쪽 부분 또는 얘네 부분에 대해서 등록해야 된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관한 형인데 앞부분이 지금 틀렸잖아, 지금. 앞부분이.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데 20호 이상 돼야 되죠. 20호 이상 돼야 되죠. 그런데 무슨 사업은?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얼마 이상이면 돼요? 1만 이상이면 되죠. 그런데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런 경우 있죠.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만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뭐죠? 이상이 붙어 있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상이 붙어 있어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만 이상이면 등록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하는 대지조성을 시행하는 자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자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해야죠. 무사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시행하려는 자만이라고 하면 1만은 안 된다는 얘기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번.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까지 보통 얘기를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1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범위에 속하는 거니까. 근데 저기서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10호가 아니고 얼마? 적어도 20호 이상. 20호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지조성 사업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아요? 뭐 때문에 안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이죠. 공공은 대지조성 사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국장한테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가 돼요?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러니까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으면 이 경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의 선고가 뭐 했대요? 피한정 후견인의 선고가 취소됐답니다. 원래는 피한정 후견인이 됐는데 그게 이제 취소됐대요. 그럼 그것도 2년이 지나야 돼요? 취소하고 2년 돼야 돼요? 아니요. 금고 이상 어떤 벌금의 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이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피한정 후견이나 이런 부분은 2년 부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2년 상관없이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선고가 최소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파산 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 2년 경과하지 않아도 취소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2년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의 선고하고 그 다음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그거를 취소됐다든지 복권이 되면 연수에 상관없이 되면 무조건 뭐 한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6번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그렇죠. 이런 건 2년이 나와야지. 이건 2년이 나와야 하는 게 맞죠. 근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2년이 뭐 했대요? 경과됐으면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거짓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네요. 이런 자는 주택건설 사업에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네요. 등록이 말소된 후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이거 말소된 경우도 2년이 나와야 돼요. 경과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이번인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을 시행할 수 있다.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이번인 주택조합은 필요가 없어요. 세대수를 증가하는, 그렇죠? 세대수를 증가해야 리모델링 주택공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대수를 하지도 않는 거다. 그럼 이거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국장에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데 공동으로 할 때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9번) 왜 또 동그라미 쳤죠 이거? 네. 아까부터 계속 9번 아니에요. 아 이거 동그라미 치는 게 맞네. 아니에요. 9번 아니다. 조심하시라 그 얘기는. 네. 답은 얼마예요? 7번. 7번 하나. 그 다음 5번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조합 첫 번째에서 보셔야 될 게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자격은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은 거의 같고 리버네임 주택조합 그리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볼게요. 일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야 됩니다. 무주택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에서 한 명에 한정해서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몇 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일 때는 괜찮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되면 되고 또는 무주택자가 아닌 자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나와요. 뭐가 나왔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직장주택조합은 하나가 또 포함이 돼요. 뭐가 포함되냐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인 현재 그 지역에 얼마?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죠. 그죠?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지역주택조합일 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모집한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세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했다고. 목표가 뭐냐면 국민주택만 나는 분양받으면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벌써 두 번째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런 사람이 여기에 조합에 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일 경우에는 두 번째 항목이 포함되지 않고 첫 번째만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무주택자여야 돼. 무조건. 됐나요? 근데 만약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직장주택조합이라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이나 복리시설, 공동주택 외의 시설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유권. 주인이 돼야 주인이. 내가 건물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예요.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복리시설이든 아니면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하는 몇 명? 1인만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공통으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버네임주택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합원 사망으로 그 지위를 완자, 상속받는 자가 있겠죠. 그럴 때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됩니다. 반드시 무주택자 아니어도 돼요. 조합원이 근무나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뭐한 경우? 왜냐하면 이사가 누구냐면 이사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누구예요? 아니, 누군데 너가 인정하냐 그 얘기예요. 제 말은. 너 뭔데? 너가 뭔데 인정하는 거야? 누군데 얘네가? 조합 설립 인가권자. 조합 설립 인가권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축법과 주택법일 때는 거의 세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이 거의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특수한 경우가 위에가 되고 예외적으로. 그렇죠? 인가권자. 인정할 때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구성은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명? 기억나세요? 우리 앞에서 정비법 할 때도 그랬잖아요. 뭐 얘기했어요? 조합 얘기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나왔죠. 조합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 나왔잖아요.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20명 미만이었으니까. 20명 미만이니까 조합 설립이 안 되니까 걔네들끼리 소규모로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이상이 되면 조합을 설립되니까 조합을 설립했겠죠. 무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합원 구성이 최소 얼마나 돼야 된다고? 20명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있잖아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프로? 단 50% 이상 돼야 돼요. 그럼 이때 임대주택의 세대수 포함돼요? 제외합니다. 임대주택은 세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고 팔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건 안 되지만 이건 가지고 되잖아 이게. 포함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조심하실 게 이 경우는 무슨 조합에 해당되지 않아요? 무슨 조합에 해당되지 않아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잖아요. 리모델링이 예정 세대수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X. 됐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역이나 직장이나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두 개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개 다르니까. 인가 받기 전과 인가 받은 후.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는 조합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몇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50%. 80%가 아니고 50%.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얼마?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하면 돼요? 신고합니다.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가 받는 게 아니고 설립을 할 때는 인가 받아야 되지. 근데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야 이 정도 모였습니다 하고 인가 신청을 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50 이상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없다?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50% 이상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뭐해서 일단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확보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무슨 방법으로?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근데 모집 후에 뭐 그만두는 경우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모집 후 결혼을 뭐 할 때는 충월하거나 아니면 모집을 했는데 미달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경우에는 또다시 신고해요? 아니에요. 신고조차도 안 해야 돼요. 신고 없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착순으로 합니다. 선착순. 조합원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모집 인원을 다 모집을 한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받은 후에는 모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요건을 다 채워져 가지고 해서 인가를 받았으면 다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원칙은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 딱 그 인가 받았던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다고. 예외사항이. 어떤 경우냐면 아래 사유로 결혼 발생 시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체나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조합원이 뭐한 경우? 사망한 경우. 그리고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근데 50% 미만이 되는 경우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교체나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일 때. 됐나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가 모집. 추가 모집에 따른 자격 요건 판단 시점입니다. 아까 우리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추가로 모집하게 될 때 그때 추가 모집에 따른 자격 요건 판단요. 그럼 추가로 모집했을 때 뭐 몇 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 지역이 같으면 그 시점 어느 시점을 볼 거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새롭게 온 사람은 그렇죠? 어느 시점에 자격 요건 어디를 볼 거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격 요건의 판단 추가 모집이면 뭐가 된다? 조합 설립.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일단은 추가로 했으니까 변경됐죠. 그럼 변경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그 사업 승인, 사업 계획을 승인 받잖아요. 그럼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만 하면 돼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거.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 승인. 이 신청일까지만 변경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걸 보고 다시 사업 계획 승인을 해주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주택조합 설립에 대한 겁니다. 설립 인가는 아까 얘기했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는데 설립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한다고요? 인가 받아야 된다 얘기했죠. 누구한테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런데 이게 설립받을 때뿐만 아니고 인가받은 사항을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조합을 뭐 할 때도 해산할 때도 인가 받아야 돼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을 한다든지 변경, 해산하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 직장주택조합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직장주택조합하고 뭘 목적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그럼 규모가 작잖아요. 이럴 경우일 때는 인가받지 않고 그렇죠. 신고만 해도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만 하면 돼요. 직장의 국민. 그래서 이게 그 이유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하기가 편하거든요. 국민주택 규모는. 그래서 이제 신고만 하는 경우만 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을 신청할 때 인가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일단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 이름이 815였죠. 815였는데 뭐로 개명해야 돼요? 회동규로 개명해야 돼요. 회동규로 개명해야지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원래 이름은 뭐였는데요? 815였어요. 815. 밑에는 815.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나와 있는 거는 주택조합 설립을 할 때, 인가받을 때, 모집할 때 말고, 아까 모집할 때는 50%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청지 서류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그리고 조합 규약, 사업 계획서, 조합원의 명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그리고 밑에 이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을 토지 사용권으로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들어가는 신청할 때 제출 서류. 됐나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뭐일 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때는 위에 있는 부분 중에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 그러니까 해동규 개명까지는 들어가는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서류는 필요 없죠. 왜? 내가 뭐니까? 건물 소유주니까. 그렇잖아. 그거 필요가 없잖아, 그게. 그리고 주택건설 예정의 토지, 이거 필요가 없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제외됩니다. 뭐 이런 건 들어가죠. 해동규 개명은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주택의 우선 공급,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나 조합원한테 우선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우선으로 공급해야 돼요. 우선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을 짓는 게 아니죠. 주택을 짓는 게 아닌데 우선으로 공급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외라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하는 그런 게 없다고요.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조합원한테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거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거니까 국민주택을 우선 조합원한테 먼저 공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그 외에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파도 아니고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탈퇴할 때는 한 100대 맞아야 된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탈퇴한 조합원은 부담한 비용에 환급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요. 2년입니다. 조심하세요.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그걸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신청해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분명히 이게 숫자들이 많이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5번. 되게 많이 나왔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일단은 시도지사가 아니죠.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리고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1번. 그 다음에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시공할 경우, 보통 누가 시공을 해요? 등록사업자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때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계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인해서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을 수 있죠. 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한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공급한다. 리모델링이 새롭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외한 조합은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공급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주택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공급하는 거 맞죠? 이게 앞부분 때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받았어요. 승인을 얻어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지금 뭐냐면 추가로 모집된 거 얘기했죠 아까. 그럼 추가로 모집되는 판단하는 기점을 선택해야 되잖아. 기준점. 그거를 우리는 판단할 때 어디를 볼 거냐. 어디라고 했어요? 언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지.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면 변경에 대해서 뭐 할 때 변경 신청을 하는 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조합원의 자격 요건. 변경 신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아니고, 이때가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 5번 지문에 보면 나오죠?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옛날엔 지문만 보면 울렁거리고 울렁대는 뭐 그거였는데 지금 뭐죠? 그래도 지문에 대해서 좀 두렵지 않고 뭔가를 해결해 나간다는 부분이 되잖아요. 뭐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하여튼 그래요.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이런 게 다가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한 3, 4개월 전만 돼도 이렇게 됐으면 날라다녔을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죠. 못 모르고 가서 그냥 시험 보는 게 시험이에요. 자, 뭐 완벽하게 해서 가는 게 시험은 아니죠. 자, 5번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이잖아. 당연히 추가 모집했으면 변경이 될 거고 그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그 얘기인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에요? 아니죠. 이건 자격 요건을 얘기한 거고 언제? 그렇죠. 사업 계획 언제? 승인 신청일까지. 그렇죠? 자,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죠.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만 이거를 변경 신청하면 그거 모아가지고 모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신청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6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그렇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그렇죠?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이라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놀아야 돼. 그래서 이 말이 안 나오고 여기다가 지역이 나오든 직장이 나오든 그 말이 나오더라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프로?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그렇죠. 20명, 20명.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7번.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돼. 왜요? 등록 사업자가 등록했잖아. 그죠? 이라고 하니까. 등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긴 거죠.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뭐죠?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그 1차 교수님 누구예요? 양미 교수님하고 또 학계로 교수님 누구 있어요? 김하수 교수님하고 양쪽을 대각선에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함께 등록을 해서 함께 시험을 보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죠.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 시험지가 대각선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보고 이쪽 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쪽 보면. 그렇죠? 근데 두 분 다 덩치가 커서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쪽 보고 이쪽 보면 돼. 네, 대각선. 대각선은 같은 형이니까. 앞, 뒤, 옆은 뭐가 돼요? 다른 시험 형태예요. 다른 시험이라는 것은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문제는 똑같은데 배열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배열이. 시험지 한 페이지 안에서 배열이 다른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는 게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힘들어서 안 돼요. 다 맞춰야 돼, 다시. 지금 간격 다 맞춰놨는데.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몇 세대? 20세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요? 일단 보세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그렇죠?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몇 세대 이상은? 20세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등록하는 조건이 뭐였냐고요? 연간 얼마 했어요?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뜬금없이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이걸 하려면 등록해야 되잖아요.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뭐야?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 배운 거라고, 배운 거. 아시겠죠? 다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 8번.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공개 모집 이후 사망이나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뭐 할 때?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한 후에, 여러분들 재모집 알죠? 재모집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안 해요? 신고 안 해요. 신고할 필요 없어요.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하게 됩니다. 선착순.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지금 조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합을 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냐면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그러면 당연히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그러면 지 혼자서 결정하고 이러면 조합원들은 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내가 살고자 하는 곳을 공사하는 자인데 다 협의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업자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거 합시다 하고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층 거쳐야죠. 맞죠? 그 다음에 6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7, 8월 달하고 5, 6월 달에 핵심적인 정리는 벌써 다 했어요, 여러분들. 다 했어요. 다 했고 그걸 가지고 7, 8월 달에 핵심 정리를 한 부분을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계속 가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9, 10월 달에 하면서 9, 10월 달에 동영을 하는데 원래는 동영하기 전에 보통 이론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백선하고 동영을 하면 제일 좋은데 일단 동영 한번 맛만 보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맛만 보는 거예요, 지금. 맛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백선을 하면 가슴이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자절을 맛봐야 되는데 자절을 안 맛보고 지금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학원에서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동영을 한번 보고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갑자기 동영 한번 하고 뒤에 백선이 나오죠. 보통 그냥 백선하고 동영을 쭉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갑자기 동영을 한번 하고 갑자기 중간에 백선 있고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맛을 한번 봐라는 얘기예요. 동영이란 게 이런 거다. 그래서 백선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론 한번 정리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아무리 말로 해도 뭐죠? 모르니까 한번 따끔하게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동영이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선할 때는 100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는 거. 100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문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영은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백선은 새로운 문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기출변경 한 거 있죠.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을 문제를 만들어요. 100문제를 뽑는다고. 문제를 100문제 형태로 만들고 테마별로 만들고. 그리고 1일 특강은 이론 정리를 하는 건데
그 이론 정리 부분을 지금 와서 뭐죠? 이론은 우리 다 했는데 그걸 뭐 하루 동안 정리한다는 거는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하냐면 주로 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지문 있죠, 지문. 시험 문제 나올 지문들, 전 범위에 대해서 지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암기장 했죠? 그 암기장 그거를 뭐 한 거예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지문만 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갈수록 뭐 해야 돼요? 줄여야 되지. 갈수록 느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했던 걸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갈수록. 솔직히 느리는 건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줄이는 게 어렵죠. 줄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엄청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빼려고 하는데 이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욕심이 생겨서 이것도 또 해야지. 또 이것도 해야지. 계속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뭐죠?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빼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붙이는 건요? 뭐 힘들어요? 여러분이 힘들지.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뭐 붙이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어요. 붙이는 거는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진짜. 시험장까지 가는데 이만한 두께를 가지고 와서 시험장까지 본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딱 그 시간에 딱 볼 수 있는 것. 그것만 이제 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 해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그거예요. 그럼 이것만 딱 보면 되겠네요. 그것만 딱 보는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 그렇게 줄인 거지. 솔직히 그렇게 안 해왔으면서 이것만 봐야지. 그건 위험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순서대로 다 잘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버려나가면서 압축하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기 힘드니까. 그걸 이제 교수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어요? 무슨 조직이에요? 할 수 있다 얘기했죠. 할 수 있다. 두 번째,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 또는 탈퇴한 조합원은요,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 지문들은 눈에 너무 확확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문도 쉬운 거죠. 그 다음 3번,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에서 누구요? 우리 이건 워낙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주택법령뿐만 아니고 모든 법령에서 조합이 나올 때는 임원에 대한 선임은 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회에서. 이럴 때 할 때는 중요한 거죠, 이거.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정일 때는 우리가 출석이 10%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일 때는 2배, 몇 프로? 20%.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답은 3번이죠.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원래 조합원은 공개 모집해요. 원칙이. 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이 됐대요. 결혼이 발생했대요. 그럼 충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충원해야죠. 그럼 그때 일단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재모집이죠. 재모집할 때는 재모집하지 않고 조합원을 공개 모집할 때는 신고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에 신고하는데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공개 모집이에요? 선착순이죠. 선착순.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됐나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 5번.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서 당연히 그럼 퇴직돼야 되겠죠.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말끔하게 없어져요? 아니죠. 그러면 그자가 그 전에 어떤 저질던 비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책임질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수급될 수 있도록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6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뭐죠? 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권한과 해당 주택, 자 보세요.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가받는 거예요? 인가받는 거죠. 지역주택 조합은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아시죠? 모집을 할 때는 5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가를 받을 때는 주택건설 대지 부분에 해당하는 사용 권한은 815죠. 80% 이상의 권한과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은 얼마? 15%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됐나요? 그렇죠? 이런 분들. 그렇죠? 됐나요? 그 다음 7번.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뭐죠? 추가 모집한 경우. 자, 여기서 보세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그런데 조합원을 뭐 한다고요? 추가 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변경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변경인가 받아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를 변경하면 변경인가 받고 뭐 할 때도 조합을 해산할 때도 그렇죠? 그때도 뭐 해라? 인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7번 맞죠. 그 다음 8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고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뭐 물어봤어요? 원칙이죠. 여러분 직장주택조합하고 지역주택조합은요 설립인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원칙을 물어봅니다. 원칙을. 원칙으로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고로 가입하게 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렇죠? 사망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근데 원칙은 없다는 거. 9번.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임대주택은 세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 임대주택은 세대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제외하여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한다. 뒤에는 맞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제외. 그 다음 10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이 뭐 했대요? 사망했답니다. 그럼 사망한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아, 보세요, 여러분.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보통 우리 보시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돼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 조합 성립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사망함으로 해서 50% 이상이 안 되고 50%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망했지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싸하지만 틀리다고 이게. 아까 얘기했죠. 예외라고. 설령 사망자가 발생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되는 값보다 미만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뭐죠? 사망하면 무조건 충원해야 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되더라도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11번.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는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한 서류,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해당된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증명한 서류. 일단은 뭐였죠 이거? 지역주택조합이나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출한 서는 회동규 개명이죠. 회동규 개명이잖아요. 그죠? 회동규 동의, 조합장 동의 맞죠? 그런데 조합원 동의를 받는 정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없어요. 이건 없다고. 이게 없어요. 이거는 소리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회동규, 그렇죠?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규약, 회동규, 동규, 조합 규약. 그리고 자격,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거, 자격. 그렇죠? 그리고 증명하는 서류, 증명 서류.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조합원 동의를 받는 정산서는 없어요. 그 다음 7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 1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되죠? 왜 안 돼요? 그렇죠? 된다. 될 수 있다. 두 번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나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이 인가권자니까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다. 보는 거 맞죠? 맞네요?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조합 설립 인가 후에요. 조합원이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미만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게 예외적인 거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돼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된다.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가 무주택자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맞죠? 무주택자면 또 땡큐죠. 뭐. 그렇죠? 무주택자이든 아니든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그렇죠? 여러 명, 수인이 공유에 속할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봅니까? 대표하는 1인입니까? 대표 1인이죠. 수인 모두가 아니에요. 대표하는 1인,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대표하는 한 명을. 6번. 주거전용 면적 70제곱미터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렇죠. 이거를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니까 직장주택조합이든 지역주택조합이든 85제곱미터 한 채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럼 될 수 있네? 이렇게 된다. 이게 안 보인다고 순간적으로. 그죠? 지금 이건 크니까 보이는데 안 보인다. 이게 PPT로 띄워서 보는 거하고 지문 보는 거하고는 조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띄워서 보는 부분은 크니까 보이죠 이게. 근데 실제로 봐야 되는 건 여러분이 뭘 보는 거예요? 지문을 보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이렇게 크게 띄워놓고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보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문을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됐죠? 됐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한 채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7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요.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전용 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오케이. 그리고 몇 개월요?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건, 조합은 자격이 없다. 어딜 얘기해요, 지금? 지역이잖아. 지역이니까 일단은 한 채 보유하는데 그게 85제곱미터 이하면 되죠. 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7번 틀렸고 8번 맞죠? 네, 뭐 뒤에 뭐 또 있어요? 없죠? 네, 뒤에 순간적으로 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건데 이거는 암기장으로 한번 볼게요. 암기장으로 35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이고 주택사업 부분에 관한 형태니까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네요. 다만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을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뭘 받아야 돼요?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뭐 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주택이니까 국장이죠.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에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입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37번.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런 경우일 때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경우를 보면 세대원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또는 결혼으로 세대원 누가?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뭐 하는 경우? 이전하는 경우 또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얼마? 2년 이상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 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 무슨 조건?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무기는 개발이죠. 개발. 도시개발.
개발만 무기. 무기 개발.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기명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뭐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이 없어져요? 아니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1번 보시면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국장.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에요. 국장. 3번,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 프린트가 조금 잘못 나왔을 거예요. 프린트가 이거 기명으로 나왔죠? 예, 잘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못 나온 게 이렇게 맞는 걸로 표시된 거예요, 지금. 예, 맞는 거예요. 이게 무기명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기명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래야 이게 3번이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명이 아니고 뭐다? 기명. 기명증권으로 하고 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뭐 하는 방법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문 자체가 좀 약간 잘못 나왔죠. 뒤에는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문 자체를 뒤에는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해야지만 틀린 건데 이게 기명이면 맞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 얘기. 예. 맞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 고쳐주세요. 지문은 틀린 걸로 보고 나중에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고쳐달라고. 맞다고 하지 말고 고쳐달라고. 이건 무기명 증권을 하고 뒤에 말도 좀 사채권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정확하게 문장으로 좀 바꿔달라 그 얘기예요. 문장 자체가 좀 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정확한 말로 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조금 약간 지문이 좀 그래서 이걸로 적어 주시면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있는 부분을 이걸로 고쳐서 이걸 틀린 답으로 해달라 그 얘기예요. 이 기명이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보통 나오니까. 그 다음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뭐한 경우? 말소된 경우입니다.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해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상실하지 않는다.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여도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적어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행할 수 없다. 기입해야지만 대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의 뭐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뭐 하도록? 기재하도록 돼 있죠. 맞죠? 그 다음 세대원의 취약이나 질병치료, 근무로 인해서 세대원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세대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전부. 전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대에 해약할 수 있다.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돼야 돼요. 8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몇 년? 2년이죠. 2년.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대에 해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년 이상 될 때. 1년 이상 되는 건 안 되고. 그 다음 9번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대에 해약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 9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하고 나왔는데 이 내용은 암기장 이 내용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암기장을 보셔야 돼요.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보세요.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연간 얼마요? 20호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사업주체가 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원 그리고 주택조합하고 근로자인 경우일 때는 공동사업자와 함께 했을 때 공동으로 했을 때에는 국장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걸 아까 했잖아요. 했는데 왜 보여주냐면 이 부분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등록하는 거. 등록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뭐냐면 뭐예요? 이 경우라고.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이 사업, 이거 이상, 연간 이 부분 이상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등록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등록한 자 중에서, 등록한 자 중에서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단독주택 얼마? 30호 이상. 이건 연간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이 한옥일 때는 5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는 뭐를?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및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제출하고 뭘 받으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하는 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등록한 자 중에서 그 중에서 사업 자체가 단독주택이 30호 이상을 짓고자 한다. 한옥은 50세대 50호 이상을 짓고자 한다. 이런 자는 반드시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 등록만 하면 그 얘기예요.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얘기했던 게 말 그대로 이거 단독주택인 경우일 때 이렇게 얘기한 거고 단독주택 뭐 어차피 공동주택은 세대가 되겠죠. 여기서 세대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한옥일 때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조성 부분에 관한 형태인데 보세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데 사업계획 승인하는 자가 쫙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 정도 규모는 얘네들이 하고 이 정도 규모는 얘네들이 하고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얼마는 10만 많잖아. 이게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있잖아요. 미만인 거. 그 경우일 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업에 대한 계획 승인권자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 중에서 국가나 누구예요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있죠.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때는 누가 하도록?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얘네들이 아니고. 그리고 330만 규모가 크죠. 330만 규모 되게 큰 거예요.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주택이 너무 좀 작고 이런데 투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소나 지역 균형 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9에서 대지 면적이 얼마요?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누구예요? 누구?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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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그렇죠.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 되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만일 때는 얘네들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위에는 시장 군수가 안 되는 거지. 쉽게 설명해서. 무사했어요? 그럼 누구예요? 특별시라고 돼 있죠. 그리고 A9죠. 10만이죠. 그럼 누구예요? 응? 10만이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속하는 거죠. 누구? 누구? 특별시장? 네,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누가 공사를 해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때는 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26회 때 나왔을 때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네.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가가 할 때는 누가? 국장이 돼요. 국장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볼 게 없죠. 왜 볼 게 없냐면 지역 균형 개발이 나오고 국장이 나왔잖아 이게. 대놓고 지금 국장이 뭐죠? 야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대놓고 자기 이름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국장이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는 얼마? 600세대. 600세대. 그래서 답은 1번. 국장 600 이렇게 됩니다. 10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주거 전용 단독주택, 주거 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 아까 한옥인 경우에는 몇 호였어요? 50. 한옥은 50입니다. 50.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아까 30호 이상이면 되죠. 그런데 한옥은 얼마? 5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 주체는 공사의 착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2번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암기장 47번은. 제가 여러분들은 암기장을 되게 소홀히 하는데 소홀히 안 하겠지만 암기장을 계속 반복하고 봐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실히 안다고 그러지만 못 맞추거든요. 보세요. 사업 주체는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렇죠. 일반 사업 시행 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 일반 사업 시행 시 사업 계획 승인을 뭐 한 거예요, 지금? 받은 거예요. 사업 계획 승인 신청했겠죠. 그러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오케이, 사업해 하고 승인해줬다고. 그러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공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몇 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 이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분할 시행 시 사업계획, 나눠서 하는 경우 있잖아. 109, 209 이렇게. 분할 시행 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분할해서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똑같아요. 얼마? 5년 이내에 해야 되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 있죠. 이거는 여기서 오케이 했으면 그 다음 거는 기간을 길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럴 공구, 외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하고, 그리고 사업 주체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뭐한 경우, 상실한 경우, 그리고 사업 주체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사적인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조심하실 게, 그러면 이건 뭐 당연히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거고,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5년 이내 안 했을 때, 분할할 때는 최초의 공사 5년이 안 했을 때, 이거는 그 다음 공구 부분은 2년 이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최초 공구 외 공구일 경우에는 여기에 기간 내에 공사 시작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최초는 했다고. 5년 이에 공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 걸 안 했다고 취소하기에는 공사가 시작됐는데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최초 공구 외 공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준은 정해놨지만.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뭐예요? 2번인데 왜 3번이 갑자기 나왔지? 2번. 그래서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공사 시작해야 된다고. 됐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답니다.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사업 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줘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자체를 잘 들어보세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는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는 오케이, 아니, 고 스톱을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아니 해줘야 된다고. 며칠 이내? 60일이에요. 30일. 보통 30일로 나오는데 이건 60일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 4번이 바로 나오네. 네. 그렇죠. 며칠요? 60일.
60일 이내 사업주택의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됐나요? 그리고 4번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될 수 있죠. 그럴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는 거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연장. 볼까요?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문화재청장의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 절차가 망한 경우 진행 중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망한 경우 지연되는 경우 그리고 공공택지의 개발이나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뭐죠?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신청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번은. 그래서 3년이 아니고 몇 년? 1년. 그리고 5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2년 나와요? 이거 2년 나와야 되는데 2년 나와야 돼요. 5년 하면 안 돼 또 5년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공사 착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사 착수하는 게 5년이고 이거는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오케이 하면 사업을 5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년이 아니고 몇 년? 2년이 돼요. 2년. 그러니까 이거라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신청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세요?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6번.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아요?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업주체가 승인을 받았다고. 그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뭐 한다고요?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럼 누구한테? 사업을 허락해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사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신고는 해야지. 신고는 해야죠. 그 얘기. 맞죠? 그래서 신고는 해야지. (7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도 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어요? 아니요. 소유권 자체를 우리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얘기했죠. 됩니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 사업비의 10%를 감액하는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건 좀 쉬었다 해야 돼요. 머리 아픈 부분이어서 좀 쉬었다 해야 돼요. 좀 쉬었다.